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국, 우리 소비자 개인정보를 버젓이 빼가는 중국 업체들, 이게 심각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게 그대로 중국으로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2021년에 데이터 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보안법. 이건 뭐냐면 이게 민간 기업이라도 중국의 공산당 국가가 요구하면요.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될 이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진출해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중국으로 가져가고 이걸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우리 모든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제공해야 될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하다못해 부정선거에도 이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간첩 공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 안보 위협이다. 이 문제를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한국경제신문이나 여러 군데 보면 어떤 기업이 나오냐. 먼저 이제 로봇 청소기 업체 로보락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로봇 청소기 업체입니다. 로보락. 이런데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청소하다 보면 이게 개인정보 가입하고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로봇가 청소하다 보면 이게 지형 지물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극단적인 경우지만 예를 들어 이제 공공기관을 로봇이 청소하다 보면 촬영할 수가 있잖아. 거기에 내부의 구조나 이런 게 비밀까지도 중국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게 사람이 간첩질하는 게 아니고 로봇가 간첩질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로보락의 개인정보를 옛날에는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한국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보락이 한국에서 이제 자기들 사용 소비자 개인정보를요. 옛날에는 이게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수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요. 3월 31일 날 올해 3월 31일 날 규정을 바꿨답니다. 규정은 중국에서 직접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직접 수집한다. 이렇게 3월 31일 날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로보락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보락 제품을 쓰려면 로보락 청소기 로봇 쓰려면요.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요. 이름하고 이제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런 게 전부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은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게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이런 나라거든. 무법천지 국가잖아요. 어떻게 악용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로보락 서버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로보락 서버에 저장되면요. 2021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제 데이터 보안법이 시행되거든요. 데이터 보안법은 뭐냐?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요. 기업들은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 이 말은 이게 국가가 정보를 달라. 중국의 안보를 위해. 그러면 이게 기업은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이게 데이터 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대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실시간 넘어간다.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안보도 문제고 그 다음에 공작 간첩질 또 이게 부정선까지 이용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보락 청소기가 촬영한 영상이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청소하다 보면 이게 영상이 집에 구조나 이게 다 녹화돼 이것도 이게 넘어가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그 기업들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의 그 사생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그 로보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그 알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또 알리도 그 개인 정보를 중국에 넘기다가 동의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 7월 달에 2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라는 회사가 동의도 없이 개인 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기다가 20억의 과징금을 받은 게 있고 알리. 그 다음에 그 테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테무도 그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또 근거 없이 주민번호까지 수집하다가요. 테무도 그 5월 달에 14억에 과징금 14억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딥시크라고 있습니다. 딥시크도 이제 그 올해 4월 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선 시정 공고를 받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들이 줄줄이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무단으로 넘겨서 과징금이나 그 다음에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미국은요, 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상당히 그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들 있잖아요.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들은 틱톡이라는 게 그 중국의 SNS 우리 그 있잖아요. 틱톡. 이거는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우리 그 5G 통신할 때 그 화웨이 이게 정보 제일 문제죠. 우리 옛날에 성관이도 서버 쓸 때 그 화웨이 장비 구입을 금지하는 미국은 이게 강력하게 틱톡 사용도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강력하게 그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보니까 이게 독일도요. 독일도 이게 그 딥시크 아까 이게 문제라 했잖아요. 딥시크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도 개선 공고했다 했잖아요. 딥시크. 근데 독일에서는요. 딥시크를 아예 그냥 앱 스토어에서 퇴출해라. 이렇게 그 애플하고 구글에 요구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게 딥시크가 자꾸 개인정보를 유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이나 구글에다가 딥시크를 앱 스토어에서 철수시키라. 이렇게 강하게 독일도 요구를 하고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그 정보가 국력이고 정보전쟁입니다. 요즘 이게 그 총성 없는 정쟁, 옛날처럼 이게 뭐 비행기, 탱커, 뭐 기관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그 사이버전, 그리고 이 정보전입니다. 무기도 이게 뭐 드론이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보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이버 전사. 이게 마비되면요. 우리나라 그 사이버 정보가 마비가 되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면 전쟁이고 뭐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완전히 기간 통신망이 들어가서 다 중국이나 북한이요. 마비시켜버리면요. 우리나라 그 작전이나 지휘나 특히 국민들이 어떻게 버티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몇 년 됐죠? 전쟁 난 지 몇 년 동안 됐는데 만약에 그래도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완전히 기관망이 마비되고요. 이러다면 일반 국민들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전쟁을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국가 총력전이에요. 결국 이제 뭐 경제력, 외교력, 뭐 모든 국민 총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모든 정보가 중국에 다 넘어갔다. 그럼 이게 뭐 전쟁이 분화만하죠. 사이버나 정보. 그래서 그 정보가 각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실제 제가 2차 대전이나 이런 1차 대전 전쟁 관련 책들을 제가 많이 보고 뭐 원래 역사를 또 좋아하지만 전쟁 역사책도 많이 보거든요. 보면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실패한 게 그 암호 있죠. 옛날에는 이런 정보가 아니고 전부 그 암호문으로 작전을 짜고 하잖아요. 이게 해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야, 이런 그 전쟁이 암호 해독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고전적으로 스파이, 뭐 이중 스파이도 있고 스파이. 그러면서 역공작, 역정보
전쟁하다 보니 그게 2차 대전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 이게 뭐 화웨이 장비 가지고 다 뭐 이게 정보가 수입되고 도청되는 이런 데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그 철저한 조사와 그다음에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완전히 쇄세 정권, 종북 좌파 정권에서 과연 이게 중국한테 이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이런 스파이 짓을 해도 무단 정보 수집해도 에이 그냥 뭐 쇄세하면 되지. 우리 작은 나라, 작은 그 삼봉은이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큰 소리 치냐? 중국한테 큰 소리 치다가 또 무역 보복 10배, 100배 당하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도 이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진핑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은 옛날에 중국의 일부였다. 시진핑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그런데도 강력하게 항의하나 못하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은요. 중앙도서관 4층에 5,700억 들여서 시진핑 기념관을 유지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중국한테 이런 중국이 불법 짓을 해도 한마디 제대로 항의나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냥 뭐 쇄세 또는 우리 작은 산이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이런 저자세 외교. 그리고 북경대학에 만약에 뭐 이승만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 북경대학에 있습니까? 원래는 덩샤오핑은 박정희 되게 존경했어요. 새마을운동이나 덩샤오핑은 박정희를 엄청 존경했다고. 박태준 포스코 사장도 진짜 존경했어요. 덩샤오핑이 철강에서 만들려고 박태준을 얼마나 존경했는데 그런데 북경대학에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시진핑이 뭔데? 최근에 뭐 실각설부터 별의별 소문이 안 좋은데 시진핑이 뭔데? 서울대에 시진핑 기념관을 만듭니까? 시진핑 한 게 뭔데? 뭐 이게 곧 아마 실각하면 또 없을 겁니까? 빨리 없애야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가 버젓이 중국 업체들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